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Q&A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오전에 5,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Q&A로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일단 상승 채널 안에 이제 갇혀 있고, 이 상승 채널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왜곡이 됐는데, 이 상승 채널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24일에서 26일 사이에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흐름을 이제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루 당겨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400달러를 돌파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한 다음에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거래량이 좀 충분히 실리면서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4월 2일처럼 강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일단 거래량이 좀 전보다는 거래량이 실렸지만 완전 유의미한 그런 거래량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주봉에서 봤을 때 120주선 오늘 이제 맞고 떨어진 위치가 보시면 50주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50주 초록색 50주 이평선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120주 이평선 120주 이평선은 맞고 떨어진 겁니다.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저는 일단 50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신 지금 이 120주 이평선 먼저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지금 보시면 작년 2018년도 6월달 저점이었던 이 5,730달러 그리고 오늘 돌파했던 5,400달러, 이 사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하락하고 3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쉬어줬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5,400에서 5,730달러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5,400달러를 돌파해서 5,400달러 안착이 되고, 그 이후에 5,400과 5,730 이 박스에서 한 며칠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내주고, 그 이후에 에너지를 다시 모은 다음에 이 5,730달러 2018년도 저점 역할을 했던 2018년도 저점은 아니죠. 2018년도 저점이 여기 밑에 있고, 2018년도 이제 6월 저점 역할을 했던 1,73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은 흐름 자체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건 하락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그 단기 일봉 보조지표에서 나오는 하락 시그널을 너무 신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추세를 다 이제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이제 하락 시그널도 있긴 하지만 저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와 뉴스를 좀 해야 되는데 Q&A가 너무 많이 밀려서 Q&A를 최대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Q&A를 따라 붙으면 그때 이제 차트와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챌린지님이 써주셨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 2018년 초 전고점 도달하기 거의 직전이네요. 암호화폐 시장 진짜 기대됩니다. 돌파가 됐죠. 게이트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인 BNB를 제외하고 2017년 말 불장 후 떡락 코인들 중 전고점 근처에 근접한 코인은 BAT, EOS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하나 둘씩 이런 코인들이 보일 듯 합니다.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고, 오전 영상에서 그 송기봉님과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채널 안에 있습니다. 하락 채널 안에 있고, 비트 도미넌스 지금 위치가 그 채널 안에 상단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내려온다 라는 의미가 비트가 비트 대비 이제 알트가 더 시장에서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각수렴에서 이제 아래로 이탈됐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좀 더 이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도미너스 삼각수렴에서 이탈하게끔 만들었던 그 요인이 지금 이제 BAT라든가 BNB라든가 뭐 EOS라든가 아니면 뭐죠? 하나 레이븐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지금 이 도미넌스를 어떻게 보면 아래로 당긴 그런 코인들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기존에 리플이라든가 뭐 트론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채널 중반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 그때는 비중을 알트에서 일정 부분 어 알트에서 일정 부분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옮기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주님이 써주셨습니다. H님은 리플 얼마에 털 생각이세요? 생각하시는 고점 가격은 얼마 정도? 가격 나오는 거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해주셨고 리플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PC마켓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번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사토시 가격으로 6,100 정도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격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5,880입니다. 현재 장중에 이제 더 빠져서 1,750까지 빠졌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이제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을 리플로 매수한 물량은 아까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삼각 수렴의 상단부가 2만 사토시입니다. 2만 사토시. 그래서 이번에 만약 상승을 해서 2만 사토시 부분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매수한 물량들, 지금 비트코인을 리플로 교체한 물량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그냥 원화로 사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BTC 마켓에서 2만 사토시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비트코인으로 다시 교체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이재현님이 써주셨고요. 이재현님이 오늘 가게 오픈하는 날이라 바빠서 마음만 함께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공모 배추는 그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얘기해 주셨어요. 가게를 오픈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다래형님이 써주셨고 나날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공모 배추가 인기 짱이었다고 얘기해 주셨고 먼저 이제 이지아님이 이렇게 공부 배출을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신 가게도 대박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델님하고 브라우님하고 김파니님 이 세 분한테 이제 보내드린다라고 했는데 메델님이 아직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메델님이 보시면 받으실 주소를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재현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와사비님이 써주셨고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2015년 비트 200불에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은 150불까지 떨어질 때 패닉셀에서 나가고 버티신 분들 대부분조차도 본전에서 나가거나 300불, 600불 사이에서 50%, 200% 수익 보고 안도하고 시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200불에서 사서 2만불까지 100배 드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희귀한 분들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의 표본입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은 이런 엄청난 대상승의 수확을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 저점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3천에서 4천 불대에 들어와서 만불 밑에서 익절하면 그것도 좋으나 저희가 말하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 반열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남들보다 높은 가격에 물리신 분들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그 가격은 다시 오고 그 고비를 이기면 여러분들도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 옆에 같이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인내의 능력을 가지신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얘기해 주셨고 정말 좋은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써주셨고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기에 들어와도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팔고 나가는 거는 사실 본인 마음이다. 그리고 본인 어떤 취향에 맞게끔 팔고 나가시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마음 같아선 지금 처음에 하락장 바닥일 때 마음 같아선 채널 상단부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나중에 채널 상단부가 진짜 10만불 100만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바닥 3,500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한 5,400불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매도 언제 해야 되냐, 매도하고 바닥에서 다시 저점에서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이제 10,000불 넘어가고 20,000불 넘어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그 수익을 복리로 끝까지 누리는 분들은 진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이다 그런 겁니다. 일찍 들어온 분들을 제가 이제까지 보면 뭐 작년에 저점일 때 처음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은 그 수익, 그 복리로 채널 상단부까지 모든 수익을 다 한번 몸소 이제 체험하면서 느끼시는 그분들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재테크 투자 원칙 제1조. 부자나 사회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자. 간혹 부자가 가는 길을 따라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것을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방법론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고 투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도 않아 이를 모방하기도 힘들고 간접 경험도 힘들다. 단지 이론서이다. 오늘은 H채널을 구독하면서 접하면서 특별한 분이 들어와 그분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일면식도 없지만 대단한 분이라는 판단에는 주저함이 없다. 잠시만요. 바로 사뮤엘이라는 분이다. 이분은 2000년 닷컴 버블에서 무려 40에서 50배의 수익을 경험한 것을 며칠 전 시골국수 관련 동영상 관련하여 시청하다 접하게 되었다. 아무리 코스닥 광풍이라 해도 이런 수익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게 되고, 전문적인 투자가는 아니지만 사회적 현상을 잡아내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실제 2000년 닷컴 버블 시대에도 본인 같은 경우는 하루살이처럼 기생하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장기전으로 보면 손실이었던 기억인데,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많은 반성도 해보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된다. 본인의 밑에서 근무하던 분들의 투자 철학이나 인생살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분은 전력회사 대표이사로 알고 있고 내 명함은 공돌이다. 신분의 차이, 사회, 경제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분명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10배 먹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인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하기도 힘든 일이다. 과연 장래 투자에서 실현한 것인지, 장외 투자 후 장내 진입을 통하여 몇십 배 수익을 실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회도 실력도 운도 따라주어야 하나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점지해준 분이거나 사회적 통찰력이 우수한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이런 분이 인생의 제2의 기회로 여기서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혔다. 아무런 여과 없이 동영상을 보며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이 100배 간다, 200배 간다에 반신반의하며 조그마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물려서 본전만 기다리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거나 본전 오면 미련 없이 손 털고 나가실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간혹 제가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가가 리플 10,000원, 30,000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금액일 수도 있다고 듣게 되면 깜짝 놀란다. 많게 보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견해이니 비트코인 1,800만 달러, 1,400억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거기에 이번에는 넥슨의 김정주가 출사표를 던졌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미래의 예상 가격을 우리는 너무 보수적으로 작게 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더럽 겁이 납니다. 현재 예상가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처분하고 속 끼고 부자 되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 진짜 롱런으로 가서 떼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는 빼고요. 두 분의 선구자가 우리 회원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잘 지켜보면서 롱런하여 벼락부자가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근데 이게 벼락부자가 아니라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와사비님 글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하고 그만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도 충분해야 되고요. 그 참을 수 있는 그 인내가 밑바탕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그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제 채널을 보고 있겠지만, H 채널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그 수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이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손에 꼽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같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저는 이제 거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이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사뮤엘님 항상 글 읽으면서
이분은 진짜 좀 뭐라 그러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송기봉 님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송기봉 님이 뭐 돈을 이제 못 버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거는 그 경험, 그 안에서 코스닥이라든가 예전 IMF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은 돈 주고도 이제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써주신 거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안목이라든가 통찰력이 생기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지금 방금 전에 와사비님 뭐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사뮤엘님, 홍기봉님, 뭐 CJ님, 뭐 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아는 지식도 많으신 분들이 채널에서 같이 이렇게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장에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을 사실 돈 주고 듣기도 힘든 건데,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W 윈님이 써주셨고요. 실은 전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빗썸에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 빗썸을 비추하는 분들이 좀 있더군요. H채널님은 어떤 거래소가 더 나은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원을 추천합니다. 코빗은 약간 좀 느려서 물론 이제 코빗도 비싼데 일단 저는 업비트하고 코인원을 추천하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좀 잘 돼 있어요. 바이낸스 잘 돼 있고 후오비도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2개, 해외 2군데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빈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600만 이하는 이제 힘들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CJ님이 아니요, 일천한 경험이나마 깨달은 게 있다면 안 올 것 같던 가격대는 꼭 오더라고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제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지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저는 어떤 의미일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이제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매도를 하셔서, 아니면 살려고 준비를, 여유 자금을 해놨다가 좀 더 이제 밑에 빠지면 살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정수빈처럼 만약에 내가 팔고 나서 생각대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매도한 물량이 전체 물량을 다 팔거나 아니면 상당량의 물량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팔고 나서 계획대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진짜 거의 피크에 다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못 참고.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포머인데 결국에 내가 또 나만, 이 시장이 나를 놓고 또 시장이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30%뭐 이런 조정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 좀만 참으면 다시 빠지는데, 이렇게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항상 포지션을, 제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정수빈님이 안 사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빠졌을 땐 좋았지만 올라갔을 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대 뭐 5,400불 오기 전에 한 5,300달러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도 매도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매도를 하고 그냥 올라갔을 때 내가 과연 그냥 마냥 좋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거기서 뭔가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될 거다라고 하면 그 전에, 매도하기 전에 그 부분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채널 바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그리고 항상 포지션을 고민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실 때요. 내가 지금 올랐을 때도 좋고 빠졌을 때도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빠지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수익이 지금 발생됐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도할 필요도 있는 거죠. 뭐 5%든 10%든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서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정수빈님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로 저한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졌을 때 지금 앞으로 하락 더 안 나올 것 같은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하락이 안 나오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앞으로 안 빠질 겁니다, 600만 이하는 이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정수빈님 입장에서는 따라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차트를 볼 줄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보고, 이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참고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이거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올라온 상황에서. 차라리 지금 올라가기 전에 바닥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얼만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 포트폴리오 100의 비중이라고 하면 100에서 한 뭐 5%만 매도를 해보세요, 뭐 10%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다 팔고 나서 아니면 뭐 7, 80%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나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서 사세요, 아니면 기다려보세요, 이 얘기를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매매를 직접 하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전량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나는 올라가도 끝까지 기다려 볼 수 있겠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올라가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르고 다시 들어가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이에요. 다음으로 엄정우님이 써주셨고요. BTC 마켓 리플 차트의 상승을 완성하려면 비트코인 또는 리플이 상승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겠죠? 물어봐 주셨고, 지금 이게 3일 전에 써주신 글인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죠? 리플이 지금 이제 5,870사토시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870까지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화 가격이 리플이 빠진 건 아니에요. 원화 가격은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화 가격으로는 보시면 원화 가격은 뭐 사실 뭐 360원에서 지금 390원 이 안에서 계속 이제 놀고 있습니다. 원화 가격은 이렇게 놀고 있지만 지금 BTC 마켓에선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혼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리플도 원화 가격은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사토시 가격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보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원화 가격 제자리에 있고 리플은 제자리에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좀 더 하락하는 이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어요. 막걸리 17년사님도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경험이 많으시고 또 좋은 글을 많이 요즘에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신고점을 갈까? 현재 글로벌 현물 거래자가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당해 기간, 뭐 중국 우회적 거래 포함. 만약 전고점을 뚫고 한간의 돈은 비트 1억에서 3억, 그 이상 10억, 100억 소리 나돌고 있죠. 최소 신고점 5천에서 1억만 잡아도 선점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떼부자가 속출할 겁니다. 과연 트랙들이 그렇게 만들어줄까? 가령 가격이 우상향 21년, 22년 5천에서 1억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너도나도 존버tet에 전환할 겁니다. 그렇게 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상당 부분 여기서 흔드는 작업을 세력들이 그냥 매일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도 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차트라는 게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쫙 올라갔다가 또 뺄 때는 쫙 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평가액이
지금이죠. 만약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여기서 10배 증가해서 10배 증가된 금액에서 10배 증가된 금액이 만약 1억 투자하신 분이 10배가 증가돼서 뭐 10억이 됐습니다. 10억 원이 30% 조정, 3억이 빠지고 다시 또 3억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내가 끝까지 홀딩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저는 중간에 이제 털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어디까지 읽었죠? 예, 불과 빠르면 1, 2년만 버티면 신흥부자 또 탈출될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꺾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냉정한 시장이니 냉철함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벌써 횟수로 4년차에 접어들지만 2017년도 불장 때 수익을 얻은 분들은 천운입니다. 실력이 아닌. 개인적 포트에 메이저 코인, 이오스, 리플 담고 있지만 비트 6천에서 8천 달러 가면 물린 분들 탈출될 거고 수익으로 전환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세력은 인간지표 심리를 역이용해 롱으로 밀 수도 있겠죠. 코인판 격사에 보면 못 참는 자의 돈을 빼앗아 참는 자에게 큰 수익을 안긴다. 이렇게 저도 뇌리에 박아두고 막연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만 돌아가는 흐름이 결코 호락호락 않다는 걸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수에게는 꿈을 꺾는 선동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이 시장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을 학습 효과로 잊지 말기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한정희 님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지식인들 대부분이 2021년 말 수익 실현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어 과연 세력들이 이걸 허락할까 라는 편치 않은 예감이 드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2021년 말에 그 4년 주기설에 의해서 반감기가 지나고 2021년 말에 뭐 틀을 칠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됐든 뭐 2021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뭐 2019년이 됐든 채널 상단부까지 왔을 때 그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채널 상단부까지 수익을 다 고스란히 끌고 가서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훈련이 되고 멘탈이 이렇게 훈련이 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많이 저는 팔고 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일단 리플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 댓글에 과거에 제가 리플 뭐 가격 예상 올렸던 댓글에 리플 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이분들이 리플을 들고 있는데 아까 원화 차트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오르질 않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줬다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겨운 거죠. 지금 이게 겁니다. 보시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보면 작년 8월 9월 달부터 해서 올리고 죽이고 올리고 죽이고 뭐 올리고 죽이고 펌핑 주는 거 갖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야,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 여기서 또 팔았으면 얼마. 왜냐면 계속 내려오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 과정을 보면서 팔고 나가신 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악의적인 글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진짜 이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내가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이걸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진짜 가격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짧은 파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멘탈이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력들이 그냥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줬다 뺏었다를 반복하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다. 이더리움도 1,000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000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1,000원에서 만원 가고 만원에서 9만원 찍고 뭐 또 3만원까지 빠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250만원까지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실제 뭐 리플이 만원을 가든 10만원이 가든 100만원이 가든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면 한정현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민호님이 정민호님도 전부 떼부자 되는 일 없습니다. 1억까지 간다 해도 들고 있을 사람 3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심리상 그 전에 다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어느 정도는
뭐 300명 중에 한 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10%도 안 될 거다. 지금 현재 지금 바닥에서 포지션 들고 있는 걸 채널 상단부까지 들고 갈 사람은 10%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써주셨어요. 언니 아주 좋은 글이에요. 근데 어린애한테 이건 빼고요. 여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인도 땅 한번 사놓으면 기본 10년은 묵히는데 언니 말처럼 몇 년만 버티면 10배에서 20배 먹는 시장이 있다? 본인의 기대와 다른 전개, 생각보다 장기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데 매우 동의하고, 물론 저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나만의 생각은 따로 이제 길게 시리즈로 풀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개인 생각일 뿐이고, 게다가 여기서 배운 그렇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포지션으로 투더없는 시기가 빨리 오면 좋고 늦게 오면 좀 기다리지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내가 이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 답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 후임판 장기 우상향.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나, 얼마나 우상향 하는 거냐. 이건 장마당에 가보면 100만원부터 100억대까지, 다음 달부터 10년까지, 아니면 파도 치는 거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취향 따라, 성향 따라, 풍문 따라 하나씩 고르시면 돼요. 다만 뭘 골라도 코인판, 장기 우상향, 이건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만 볼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마당에서 고른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1번은 필수 소양이고 2번 그 와중에 차트며 경제며 공부해서 코인 박사 학위 따기 플러스 조금이나마 높은 수익을 노리겠다. 3번 투더문 역 도착할 때까지 너무 지루하니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댓글놀이 왜 이리 재밌지? 요시 아바타 하나 만들어서 댓글로 받은 따봉으로 이 긴 세월을 달려보자. 얘기해 주셨고, 이게 2번하고 3번은 이제 개인 취향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CJ님 얘기가 진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해 주셨던 거 아까. 일단은 이 시장은 우상향 하는 시장이고 언제 갈지 뭐 올해가 불장이 될지 내년이 불장이 될지 2021년이 불장행이 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다만 채널 상단부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에서 상당량, 특별한 어떤 경제 이슈가 없는 한 상당량의 물량을 그때는 덜어내야 된다. 오히려 그때는 여러 가지 또 이유를 갖다 댈 겁니다. 진짜 이제 아마 그때 지금 리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야, 리플이 이렇게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주식이 아니라 이건 돈이다. 돈이기 때문에 리플은 오히려 더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또 피면서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저는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제님이 또 하나 써주셨는데, 좀 있으면 4억에서 5억의 새로운 투자자들이 우리가 치렀던 비용을 치르게 될 거다. 전 세계 인구 지금 4천만에서 5천만 인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10배가 되는 4억에서 5억 인구가 이제 들어와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할 거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런 걸요. 우리가 산 증인 아님? 우리 돈으로 400에서 500만 명의 조상님들 떼부자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전 세계 인구 중에 400에서 500만 명 먼저 시장에 들어와서 선점했던 분들, 물론 그분들도 다 부자 된 건 아닙니다. 다 부자 된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쌀 때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떼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언니 말대로 진짜 떼부자는 이런 당시 투자자 중 100분의 1 또는 300명 중에 한 명꼴이긴 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지금 막걸리 17년사님 글, 그리고 한정혜님, 정민호님, 시제인님까지 좋은 글들을 봤습니다. 정민호님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철이님이 심슨 내용의 유튜브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 다 봤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만요. 관심 있는 분들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개수가 중요한가요? 수익률이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지금 비트를 보유해 한 달 후쯤 비트가 올랐을 때 개당 200만원 같아요. 200만원씩 수익률을 놓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지금 몇 개 살 금액으로 리플 파동이 커 보이므로 리플을 먼저 보유한 후에 리플로
2배 정도 먹고 그 금액으로 이제 비트를 사는 게 맞는가요? 저는 예시 2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틀 전에 쓰신 글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률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리플은 제자리에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올라갔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사고 나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게 심적으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얘기해 주셨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요. 해주셨는데 먼저 비트코인이 먼저 간다. 뭐 리플이 먼저 간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신일 겁니다. 신일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이제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가격은 그 리플이 BTC 마켓에서 싼 영역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리플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알트코인을 이제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먼저 이제 비트코인은 먼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나누고픈 뭐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